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브이스쿨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하도 황당한 기사가 나와서 그 얘기 관련해서 좀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요. 뉴스에 보니까 8억짜리 30대 청년인데 8억짜리 아파트 분양에, 서울 아파트 분양에 뭐 덜컥 당첨이 돼서 그것 때문에 투잡 뛰고 쓰리잡을 뛴다는 그런 친구의 사정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와, 저는 황당했어요. 보니까 학자금 대출도 한 30대 넘어서도 학자금 대출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빚만 한 5, 6천만 원 정도 있던데, 그거에다가 이제 또 8억에 대한 저기를 갚는다고, 월서도 200인데 그거를 청약된 거 갚는다고 과연 어느 세월에 그거를 갚겠습니까? 저는 참 그거 보고 황당해가지고. 그리고 뉴스에서 뭐 상담사라는 사람이 뭐 상담이란다 싶고 기사화를 이슈화 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뭐 예를 들어 등기 마치자마자 매도자가 뭐 나타나면은 매도자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매도자가 과연 나타나냐 이거예요. 지금 사실 뭐 서울도 그렇고 강남도 물론이거니와 서울 모든 쪽이 다 그렇잖아요. 송파도 그렇고 뭐 어디든 다 그렇잖아요. 지금 거래 멸종, 절벽이다 못해 거래가 아예 안 되는 멸종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구로구의 아파트 8억짜리를 사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참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어요. 상담이라고 뭐 할 거 없이 그분은 빨리 분양권을 뭐 어떻게 처분을 하든가 포기를 하든가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분의 인생이 아주 그냥 빚에 저당 잡힌 인생을 살 게 눈에 너무 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좀 제어를 하셔가지고 집을 뭐 마련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후위를 좀 도모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마당에 8억, 본인 돈도 없는 상황에서 8억에 대한 대출을 뭐 받아서 한다?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금리만 얼만데요. 월 200 가지고 금리 7, 8천, 올해 연말 가면은 주담대 이자 10% 될 텐데, 그런 것도 어떻게 좀 어떤 그런,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럼 기본적인 상황이 좀 잘 안 되셨는지, 단지 이제 서울의 아파트라는 거, 그리고 분양에 당첨됐다는 것만으로 글쎄요, 그런 리스크를, 인생이 너무 좀 우울해지지 않을까요? 빚에 좀 저당이 잡혀가지고 한마디로 빚의 노예로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될 텐데, 글쎄요, 버티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아무튼간, 언론에서 사실 뭐 부동산이나 이런 가격 선동하고, 가격을 좀 부추기고, 또 이제 집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집을, 구매를 갈등을 하는 사람들 되게 부추기던, 그런 거에 되게 앞장서는 면이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도 또 역시 거래가 절벽이고, 뭐 했다 보니까 어디에서 뭐 로비를 받았는지, 뭐 건설사든 아니면 뭐 부동산 중개, 뭐 그쪽 계열이든. 그래서 뭐 이렇게 거래가 없으니까, 뭐 다들 이렇게 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으로 좀 부동산을 이슈화 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형편이 아주 그냥 말도 안 되게,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필사적으로 아파트 집 대금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다라는 거를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럴 값어치가 전혀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을 빚의 노예로 저당 잡히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은 자산이 증식되면은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눈에 얘기했듯이 자산 증식의 개념이 이제는 바뀌었다니까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자산 증식의 생각에서 그냥 집은 주거의 하나의 형태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어떻게든 내 머릿속에서 이 남은 내 자산, 활용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집을 뭐 팔았을 때, 팔 수 있으면 팔았을 때 그 자산을 어떻게 해서 굴려가지고 내 노후 대비를 할지, 내가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때 내 노후 대비용으로 어떻게 자산을 증식해서 내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지, 지금은 집에 목매고 집의 노예로 전락해서 집의 대출 이자와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모든 본인의 인생을 거는 것이 얼마나 우울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과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라면만 먹고 지낼 거 아니잖아요. 맨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집 때문에 참고 그러면서 뭐 그렇잖아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아파트와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그 공간이랑 개념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하나의 공간에서 밥 먹고 자고, 거기서 뭐 본인의 어떤 취미생활도 하고, 거기서 뭐 추위도 피하고, 그죠? 여름에는 이제 시원하게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노동으로 지친 몸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의 개념은, 공간 개념은 똑같잖아요. 물리적인 개념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른 거 떠나서.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다른 거 다 똑같고, 말 그대로 5억과 30억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5억과 30억의 차이가 30억이면은 뭐, 그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잠실 예를 들게요. 뭐 한창 버블이 때 가격이 그랬으니까 한창 피크치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아 나 막 이 가격이다 해가지고 아 나 잠실 살아. 그리고 뭐 나 어디 가서 잠실 산다고 오고 막 주변에서 막 이러고 강남 산다고 오고 막 이러고 이런 어떤 분위기는 이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자산 증식 그러니까 다른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산 증식이 어쨌든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내가 30억 주고 샀으면은 이게 한 20% 30%만 뛰어도 벌써 막 6억 9억씩 벌고 막 이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비싸게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집을 거품 낀 가격이라도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그래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이유가 뭐 자식 교육이요? 그거는 사실 얼마든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네,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식 교육 때문에 여기 있는다고요? 자식 교육 때문에 파라군에 있는다고요? 자식 교육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한편으로는 자식이 과연 그런 환경에 놓인다고 던져놓는다고 알아서 공부를 해줄까? 물론 거기서 이제 알아서 공부하는 건 있겠지만 얼마든지 떨어져서 살아도 공부를 본인이 어떤 그런 의지와 그런 어떤 바른 어떤 본인의 어떤 철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있는 사람들은 사실 타고나는 거예요. 그럼 공부에 대한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노력이 거기에 뒷받침되는 건 당연한데 기본적인 본인의 어떤 그런 생각 그리고 사고 이런 것들이 그거를 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 교육은 사실 뭐 여러 가지 강사나 뭐 이렇게 노출돼 있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고 하니까 또 주변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서로 막 친구들끼리 비교도 하고 뭐 경쟁도 하고 그렇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하기에는 과연 자식의 교육이 그만한 어떤 자리에 입지하는 만큼 그만한 보답을 해줄 거냐는 얘기죠. 그거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잠실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30억, 40억, 뭐 절반 20억 혹은 뭐 15억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에 대비해서는 그런 무리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의 혜택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자식의 인생, 여러분 남은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나요? 한번 본인한테 되물어보세요. 본인의 인생의 가치가 딱 거기까지예요? 자식의 나면 딱 자식의 목매에서 자식만 보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인의 쾌락도 중요하고 본인의 인생의 삶의 가치, 보람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식만이 다예요? 자식의 목매는 인생이요?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으로 살게 내버려 둬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대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당장은 본인이 자립심이 강하고 내가 뭐 어떤 것도 벌 수 있고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나중에 나이 들고 좀 연로해지고 몸이 이제 쇠약해지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몸매면요 자식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자식이 본인이 이제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게 왜냐면은 그 정도로 자식이 만약에 매몰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질 확률이 커요. 머리 교육은 그러니까 어떤 지식에 대한 학습에 대한 교육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식의 인성은 잘못된 길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왜냐면은 봐요. 공부에 노출되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자식에 매몰돼서 또 자식의 그만한 자식만 보고 만약에 그런 집을 샀다면은 자식만 보고 자식의 앞길이나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간섭을 굉장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부모들 많지 않아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누구 보면 누구 엄마가 뭐 어디에 어떤 애를 키웠는데 그 애에 대해서 막 그 애의 여자가 어떤 집안이고 그 애 부모가 어디에 살고 그 애 부모가 무슨 일을 해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따잖아요. 그리고 강남 살지 않는 애랑 만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애들 굉장히 많이 사사건건 전화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애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이런 것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고 특히 애의 인성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인성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너무 많이 목을 매서 너무 많은 기대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법이고 실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떻게든 막 달달달 붓잖아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 한국인들 그게 좀 애들한테 너무 이제 올인하고 또 몰두하고 매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잘못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 애들한테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본인의 인생이 나중에는 그게 다 애의 인생이 본인의 인생인 것 마냥 포장해서 누구한테 어디 가서 막 내 자식이 뭐하고 내 자식이 어디 다니고 내 자식이 뭐 어디 살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건 자식을 어떻게 본인이 뭐 키웠다 이거야. 근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매몰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자식에 너무 이제 몰두하고 모든 걸 자식의 기준에 맞춰서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을 파락군이나 송파나 강남에서 집을 사셨던 분들은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정리하고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집 안 팔려요. 집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빚을 지고 들어가시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자산 증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셔도 자산 증식을 위해서 추가로 투자하고 본인이 살 집 외에, 그리고 꼭 이제 강남이나 이렇게 무리해서 사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든 부동산에 지금 민감하신 분들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내가 급매라든지 급매로 던져가지고 빨리 팔아야 돼요. 이거 이대로 가면요 아무도 안 사주고 앞으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거래 절벽하다가 뚝뚝 가다가 한 20층이 이제 지금의 버블의 꼭대기라고 치면은 지금 뭐 10층까지 뚝뚝 떨어진다고 뭐 뉴스에서 대스트필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좀 한참 지나면요 그게 시세가 돼서 나중에 시세가 막 2억에서 2억까지는 안 가겠죠. 뭐 2억 3억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특히 30평대나 20평대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잠실이나 송파 포함해서요. 이런 쪽도 지금 뭐 거의 33평, 뭐 32평 이런 데는 사실 한 7, 8억 정도? 예. 7, 8억 정도? 한 코로나 이전? 그리고 한 20평대는 한 5, 6억 정도? 뭐 이렇게 보는 게 다 정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지금 부처님이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을 사셔가지고 옴살달싹 못하고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노심초사 하루하루 잠도 안 오고 그러고 계신 분들은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 부처님 됐어. 이런 어떤 패닉 현상에서 빨리 사라 하고 부추기고 막 이렇게 조바심 내고 뭐 사람들 패닉 바잉 하는 게 이제 다 그런 심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내 집이 없겠다. 지금 안 사면은 내 집이 아예 그냥 이 세상 서울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겠구나. 뭐 그런 심리를 되게 부추겨가지고 영끌하고 무리해서 사고 사람이 이제 이성을 잃고 막 사는 거 사재끼는 거예요. 왜? 나중에 또 오를 거니까 어차피 내가 살 거니까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너 이대로 집 안 사면은 너 벼락 꺼지는 거야. 이런 심리를 계속 심어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지금은 다 이제 냉정을 찾았어. 금리 인상에 찬물을 확 끼얹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다 냉정을 찾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그리고 안 사기 다행이다. 그리고 팔짱 끼고 그래 얼마나 내려가나 보자. 그리고 본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다시금 역시 노동의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였어. 노동에서 내가 벌어서 차곡차곡 모으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예 안 본다니까요. 아예 여러분들 쳐다도 안 봐요. 지금 가격은 반에 반 뭐 이 정도 되면 볼까요? 지금 가격으로는 절대 안 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자산 증식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이라도 거품이 있으면 그 거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라도 급매로 던지세요. 급매로 던져요. 그래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 안 팔려요. 1억, 2억씩 낮춘다고요? 지금 5억짜리 급매 막 팍팍 떨어지고 있는데 그건 급매라서 안 팔리고 1억만 떨어뜨려도 그래도 사줄 사람이 있겠죠. 1억, 2억씩 떨어뜨리잖아요. 그거 보고 안 팔려요. 안 사요, 아무도. 그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당에 1억, 2억 떨어뜨린다고 사겠습니까? 그래서 급매로 내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 팔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급매로 내놓고 파시고 그걸로 자산 정리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노후 설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자식 때문에 뭐 간다고요? 자식한테 그 정도의 어떤 자신감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시키고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애들도 자연스레 본인이 깨닫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끔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게끔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막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고 그런 심리적 압박을 강요하고 또 애들한테 그만큼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애를 되게 어떤 애들 교육이나 어떤 학업이나 뭐 이런 거에 되게 매몰돼서 애에 집착하고 애를 가스라이팅 하면은 애가 과연 인성이 제대로 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전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애들 그 교육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애들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왜? 인성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인성이. 요즘 애들 많이 얘기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제공하는 거에는 그 부모의 원인이 제일 커요.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면은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직히 교육 때문에 뭐 부동산을 산다, 교육 때문에 간다, 그거는 본인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까지도 망치는 거예요. 왜? 자식한테 그만큼 집착하게 만들거든, 본인을. 왜? 내가 너 때문에 여기로 이사했는데 여기로 무리해서 여기 이사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사할 때 집산 대출 받은 돈을 지금 무리해서 지금 고생하고 맨날 피땀 흘려가지고 갖고 있는데 왜 너는 공부를 못해? 너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움직여? 이렇게 집착할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들 뭐 지금 부정할 수 있겠지만 제가 주변에 보고 여러 사람을 봐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주식이나 어디 대학이나 뭐 요즘 대학 변별이 없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서울대 뭐 요즘 옛날 서울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대학 변별도 없을 뿐더러 공부를 그렇게 무리해서 한다고 해서 애들이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가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뭘 하더라도 그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커진다니까요. 그런 비중을 사회에서도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고요. 지금은 뭐 서울대 가고 영어 좀 몇 마디 잘하고 외국어 몇 마디 잘하고 이런다고 뭐 어떤 학위 있고 뭐 이런다고 뭐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해주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그렇게 아이한테 집착하고 또 부동산 같은데 무리해서 뭐 파락군이나 뭐 이렇게 대치동 뭐 어디 이런 데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보니 결과적으로 제 얘기는 부동산은 분명히 지금 엄청난 버블이고, 그리고 버블이 곧 터지기 시작했고, 또 이제는 한참 터질 일만 남았고, 연준 파월 의장도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될 거고, 기업과 가게가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분명히 엄포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집값이 오르기를 바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이 시세에서 조금씩 1억씩 2억씩 내린다는 것도 안 팔겠다는 소리고, 지금 금매로 빨리 던져서 조금이라도 거품을 걷어들이셔야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빚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10억짜리 사가지고 5억 내 돈으로 하고 5억짜리 하고 뭐 10억짜리 좀 그런가요? 그래요. 좀 투기성이 있는 한 30억 주고 사서 15억 내가 내 돈으로 하고 15억 대출 받아가지고 했어요. 10억 대출 이자가 얼마예요? 올해 연말에 주담대 10% 가요. 그리고 내년에 더 갈 거예요. 내일 13%, 14%, 내년 3반기에는 그 정도 갈 거예요. 자, 올해 10%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자만 1억 5천이에요. 15억에. 이자만 1억 5천이라고요. 그 정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으면은 버티면은 경매고 못 버티면은 금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모든 걸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예를 들어 경매나 금매 해가지고 한 20억이나 19억 뭐 이럴 때 조금이라도 사줄 사람이 있을 때 그때나 뭐 하지, 지금 뭐 안 팔고 또 1억씩 떨어뜨리면 나중에 10억, 그러니까 본인 돈이 날라가고 빚만 남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빚은 안 줄어들잖아요. 그럼 본인 돈만 깎아먹고 날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의 가치. 공간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어디 접근성이나 이동이나 뭐 아까 얘기한 애들 교육에 너무 매진했을 경우에 집값의 어떤 그런 거를 감안할 만큼 본인한테 좋겠냐, 아니면은 본인의 자식한테 그게 좋은 일이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다. 자식을 본인도 망치고 자식도 망치는 일이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그런 데 들어갈 생각 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런 데 들어갔으면 빨리 정리하라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